성공, 실패, 노하우, 당신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팔도 스토리. 집이 좀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학교는 다녀야 되고 신문 배달을 6년 정도 아침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다가 우유 도둑놈으로 몰리기도 하고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오랫동안 고객님들한테 사랑받고 내가 나이 먹어서까지 할 수 있는 자영업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전국에 있는 맛있는 집을 다 돌아다녔고 매일 찾아가서 사정사정해서 배운 것도 있고. 순댓국이 하루에 몇 그릇 정도 나가나요? 주말에는 700에서 800kg 정도 나갑니다. 나왔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인공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출근하는 길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6년 연속 순댓국 브랜드 중에 매출 1등을 하고 있는 고양옥 월큰 순댓국 대표 최지용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순댓국이라고 하셨나요? 예. 우리 대한민국의 소울푸드 순댓국입니다. 지금 출근하시는 길이면은 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사무실로 우선 출근을 해야 돼서 네. 사무실로 가고 있습니다. 사무실이요? 예. 저희 본사 사무실이죠. 프랜차이즈를 다 진두지휘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무실입니다. 그럼 이제 프랜차이즈 대표님이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프랜차이즈 대표가 됐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매장이 몇 개라고 하셨어요, 아까 전에? 지금 한 40여 개 정도 됩니다. 와, 그럼 전국에 40개 말씀하신 거죠? 전국은 와. 아니고 이제 수원 정도까지만 현재는.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수도권 정도 같아요. 예, 수원에서 여기 위에까지. 궁금하게 이게 프랜차이즈 대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좀 어떤 걸 좀 궁금해하나요? 매장 내는데 뭐 어려움은 없는지, 돈은 잘 버는지 그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긴 하시죠. 네, 얼마를 버는지. 얼마를 버냐, 나도 하나 차리면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물어보시긴 합니다. 주변에서 이제 지인들이. 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궁금한데요. 네. 그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40여 개 매장에서 총 평균 매출이 한 7, 8천씩 되고 있거든요. 40여 개니까 한 300억 정도 하고 본사 물류 매출이 한 100억 이상 나오니까 한 400억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이요? 예. 와. 이게 매출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좀 세금이 조금 많이 세금 내시지 어마어마하게 않느냐. 내죠. 네. 진짜로 한번 세금 낼 때 되면 통장에서 돈이 쑥쑥 빠져나갑니다. 어느 정도 느낌인 거예요? 억 단위가 넘죠. 아, 진짜요? 우리나라는 세금을 잘 내야지 나라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성실신고자이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올해로 13년 차 됐습니다, 지금. 꽤 오래되셨네요. 예. 이 브랜드를 하시기 전에는 혹시 대표님 어떤 분이셨어요? 좀 일찍부터 자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26살 때 첫 제 사업자를 냈고 꾸준하게 자영업만 하다가 38살 때 고양옥 월큰 순댓국을 오픈하게 됐죠. 이 순댓국이라는 메뉴는 혹시 어떻게 선택하거나 계기가 좀 있어요? 계속 꾸준하게 영위할 수 있는 사업 분야가 별로 없었어요. 젊다 보니까 트렌드를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하는 자영업을 계속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호프집이 이런 컨셉이 잘 된다더라 그러면 그런 거 차려서 또 했었고 이자카야가 괜찮다더라 그러면 이자카야를 차려서 했었고 2, 3년은 돈을 잘 벌다가 2, 3년 뒤에는 또 인테리어를 새로 바꾸고 컨셉을 또 새로 해야 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되겠다. 돈 버는 게 버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랫동안 고객님들한테 사랑받고 내가 나이 먹어서까지 할 수 있는 자영업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순댓국과 곰탕을 놔두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순댓국 곰탕을 좋아하셨네요. 그럼 원래 좋아했었죠. 저희가 술 한잔 먹고 3차 생각할 때 가는 집이 순댓국이잖아요. 순댓국에다 소주 한 잔 먹고 네. 마지막에 헤어지고 곰탕은 사실 좀 아침이라고 낮에만 좀 먹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순댓국을 곰탕보다 더 많이 먹고 있구나 라고 느껴서 순댓국집을 오픈을 하자 그래서 순댓국집을 오픈하게 됐죠. 전국에 있는 맛있는 집을 다 돌아다녔고 순댓국 잘한다는 집은 안 가본 데가 지금 없습니다. 저는 정말 맛있는 집 사장님한테 매일 찾아가서 사정사정해서 배운 것도 있고. 지금 현재는 연매출 400억의 매출을 내시는 대표님이신데 과거에는 어떤 분이셨는지. 참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고양옥 처음에 오픈했을 때 하루 매출이 30만 원이었습니다. 30만 원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의 매출까지 끌어올리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렸죠. 6개월 정도를 진짜로 잠 못 자고 전단지 옛날에는 한 13년 전이니까 마케팅이라고 해봐야 전단지 돌리고 물수건 돌리고 여기 호수공원 손님들 앉아 계시면 찾아가서 전달해 물수건 돌리면서 진짜 맛있습니다 한번 드시러 오십시오 PR을 그렇게 계속 했거든요. 지금까지 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좀 뭐예요?
있을까요? 뭐 학창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집이 좀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학교는 다녀야 되고 제가 또 운동선수였었거든요. 운동선수? 네, 태권도 선수였습니다. 몸은 지금 이렇게 불어가지고 유도 선수 같이 보이시는데 제가 원래 태권도 선수였습니다. 근데 집이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시합 나갈 때 시합비 같은 것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아침마다 신문 배달을 300부씩 계속 돌렸습니다. 신문 배달이요? 네. 아, 지금은 신문을 많이 보지 않는데 예전에 네, 옛날에는 많이 봤죠? 많이 봤었죠. 네. 옛날에. 그래서 신문 배달을 6년 정도 아침마다 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다가 우유 도둑놈으로 몰리기도 하고, 우유가 없어지면 신문 배달하는 애들이 우유를 훔쳐간 걸로 이 오해를 하셨고, 아, 먹었다. 네. 신문이 없어지면 우유 배달하는 분들이 가져가신 걸로 서로 그래서 정말로 슬플 정도로 오해를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 그때가 제일 어려웠었지 않았나. 약간 좀 이제 가정 형편이나 이런 게 조금 좋지 않아서. 그거야 뭐 우리 부모님 잘못은 아니신 것 같고 네. 시대적 환경 자체가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렇게 그 어린 나이에 새벽 4시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어나서 신문 배달한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몸에 배다 보니까 지금도 그냥 책임감과 성실함은 계속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대표님 좀 계시지 않을까. 예, 아유 뭐 그렇지 않나 저도 좀 감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피디님, 네. 요게 2층이요. 제가 처음에 가게 오픈하고 순대랑 머릿고기 삶고 육수 끓이고 그랬던 공장입니다. 여기 2층. 여기 이름 써 있는데. 네,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네. 매장 안에서 순대를 만드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만들어야 되는 양도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여기 2층에다 처음 제조 공장을 차렸었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은 여기가 안 있고 지금 파주에 큰 공장으로 옮겼고요. 그 공장도 이제 부족해서 1,500평에다가 신축 공장 지으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요? 네. 아. 근데 이게 사무실 가시는 길에 처음에 오픈을 했던 공장이나 가게가 있는 거네요? 제 청춘이 좀 묻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사무실도 근처에요? 얻을 때 여기다 다 얻었습니다. 같은 곳에다. 어. 본점도 여기 있고 초창기 공장도 여기 있고 사무실도 여기 있고. 매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과거의 좀 회상이나 감회가 좀 새롭지 않나요? 뭐 눈물이 날 때도 있죠. 저희 사무실에서 네. 저 공장이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창문을 바로 네. 맞은편으로 보이는데 볼 때마다 울컥울컥 할 때가 있죠. 그때는 이랬지 정말, 이러면서. 네, 그때는 와이프랑 저랑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저기서 육수 끓이고 순대 만들고 머릿고기 삶고 오징어 순대도 직접 저기서 다 만들었거든요. 그럼 예. 이제 처음에는 아내분이랑 같이 운영을 하셨던 거네요? 네, 우리 와이프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하다가 이제 사업적으로 좀 해봐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예, 예. 제 직영점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들 많이 찾아오셨어요, 저를. 워낙 맛있고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이제 나도 하나만 좀 해주시면 안 되냐. 사정이 좀 이렇다 저렇다 뭐 사정이 딱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 정말 사정 얘기 듣다 보니까 안 내드릴 수 없고 하다 보니까 한두 분씩 이렇게 내드려서 그분들도 삶이 좀 풍요로워지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프랜차이즈 사업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죠. 한 개 지점 이렇게 내드리다 보니까 사업적으로 하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람도 느낀 적도 많이 있고 네. 초창기 때 저한테 부탁을 해서 내신 분이 4개째 운영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보람을 느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업적으로 이렇게 브랜드를 하시기 전과 지금 현재하고 좀 비교를 하자면 좀 달라진 게 좀 어떤 게 있어요? 뭐 경제적인 건 달라진 건 당연한 거고 그거를 떠나서 우선 무게감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어깨가. 무게감이라고 한다면 뭐 책임감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임감이죠. 예. 점주님들이 점점 늘어나시면서 책임져야 될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좀 무게감이 좀 많고 뭐 육체적으로는 덜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는 많이 좀 더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무실인가요? 아, 예, 사무실입니다, 저희. 굉장히 좀 쾌적하고 좋은데요?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사인하고 계시네요? 예, 예. 직원분들 연차 신청하는 거 사인해주고 있습니다. 대표님 여기 오셔가지고 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는 오면 직원들하고 회의를 우선 하고 문제점들 서로 공유해서 해결하게끔 하고 직원들 뭐 연차 신청이나 지출 결의서들 올라오는 거 그거 내가 부탁한 거 그거 두면 하나만큼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저희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거든요. 점주님들이 이제 발전되는 모습들, 문제되는 것들, 솔루션하는 것들 다른 점주님들도 보시고 바꿔가실 수 있게끔 이번에 오픈 매장 지금 도면 뭐 직원들이 워낙 잘하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놓치고 가는 게 있는지 한 번 더 봐주긴 합니다. 제가 원래 성격이 좀 꼼꼼한 편이신 거예요? 네, 좀 변태 성격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네. 어떤 거를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본부장이고요. 본부장이요? 네네. 되게 높은 직급 아닌가요? 그렇죠. 되게 젊어 보이셔가지고. 아, 그래, 나이 많습니다. 어? 넘었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 동안이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동안이실까요? 평소에 관리를 많이 합니다. 순댓국을 먹어서 이렇게. 순댓국을 먹어서 콜라틴이 많아서. 대표님을 제가 봤거든요. 네. 약간 되게 꼼꼼하신 성격 같더라고요. 아우, 힘듭니다. 너무 꼼꼼하세요. 업무를 할 때도 이 정도면 됐지 않을까 하는데 왜 거기에서 안주를 하냐. 평소에는 좀 어떻게 좀 대해주시나요? 평소에 대해주시는 건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시는데 업무적으로 하실 때는 일단 항상 더 높은 하이 퀄리티를 추구하시기 때문에 사실 평범하고 쉬운 분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표님 바로 뒤에 계셔가지고 그렇게 아이고. 좋게 말씀해 주시는 건 밖에 아니죠? 있으면 밖에서 얘기하면 더 정당하게 말씀드리지. 좀 전에 네, 네, 본부장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다 들었습니다. 손살을 치시더라고요. 순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직원들끼리 있으면 분명히 제 뒷담화 많이 깔 겁니다. 아, 좀 전에는 술안 마셨나요? 아, 네. 여기 보니까 뭐 표창장, 뭐 상패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제가 13년 동안 계속 해오면서 제일 큰 상은 식약처장상 받고 요번에 월요일 날 또 농림부 장관상 받거든요. 장관상. 예. 와. 저희가 축산물을 네.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런 또 고마운 상도 또 받게 되고 이거는 식약처 처장상 받았던 겁니다. 식약처장상. 와. 그럼 여러 가지 좀 상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받으셨네요. 내 자리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찾아와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금고 아닌가요? 예, 금고죠. 사무실에 금고가 있어요? 중요한 것들은 제가 금고에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막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이런 비자금이나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더니 비자금은 없습니다. 그냥 중요한 서류들, 네. 그다음에 가맹 계약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가 봐요. 이렇게. 아주 중요하죠. 그다음에 각종 부동산 관련 서류들, 저희 뭐 공장 매입한 거, 직영점 뭐. 요게 좀 어느 정도의 좀 값어치가 나요? 이 안에 있는 네. 것들 금액으로요? 어떻게 환산이 안 되나요? 그거는? 아 이거는 금액으로 제가 환산을 한다는 거. 네. 저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것들입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이제 저희 그 제2본점 물건들 제대로 맛 변함 없이 들어오는지 체크하러 가는 길입니다. 대표님이 직접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도 잘 체크는 잘 하는데 팀장급들이 가면 다 하는데 저는 제가 확인을 해야지 되는 성격이라 아, 직접 이렇게 해봐야 그렇게 예. 풀린 성격이시구나. 예. 아침마다 출근하면 이렇게 업무 보고 바로 가서 체크하고 이제 또 다시 사무실 와서 업무 보고 네, 직원들이 좀 힘들어하지 않아요? 좀 불편해 하시죠. 근데 익숙해져서 3년째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본부장 같은 경우는 저랑 지금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 다음에 팀장급들도 다 7, 8년씩 돼가지고 이제는 다 익숙해서 잘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매장이 40개, 연 매출이 400억. 한 브랜드의 대표님이 되셨는데 예예. 네,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뭐 배경이나 환경이나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해요.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멈추고 싶었던 적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사실. 너무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그때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하고 좀 참아내고 다시 한번 이겨내고 하다 보니까 한 계단 한 계단씩 정말 천천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 아, 이제 시작이라고 예.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한 계단 올라왔다 생각하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예. 이렇게 나도 이렇게 좀 대표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꿈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조언을 해주실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조언이라고 제가 감히 뭐 조언을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마음가짐과 체력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자리에서 결과물이 안 나오더라도 그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밀어붙일 수 있는 강단도 있어야 되고요. 지치지 않는 체력도 있어야 될 거고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겠죠. 뭐 되든 안 되든 내가 이 길을 가기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어떤 길이 펼쳐지는지 한번 가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계속 가면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에 좀 경기가 안 좋다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창업을 한다, 뭐 가게 차린다, 좀 주변에서 좀 만류를 한다든지 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어려울수록 기회가 찾아온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코로나 때도 단 한 군데도 정부 지원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직원들 줄이고 매출이 떨어졌다 뭐 했다 그랬지만 고양옥은 매출이 외려 늘은 매장도 있고, 어려울수록 더 노력하시고, 경기가 안 좋다고 핑계를 삼는 게 아니라 경기가 안 좋으면 장사가 안 되면 나는 무엇을 더 해야 될까, 지금 우리 가게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될 건지, 손님 이탈을 어떻게 막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더 잠을 안 자고라도 해내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기가 안 좋아도 잘 되시는 분들은 잘 되잖아요. 성공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에 더 성공을 하시잖아요. 위기를 좀 기회로 그럼요. 네. 들고 계신 건 뭐예요? 아, 저희 조리복이요. 조리복은 왜 가지고 오셨어요? 아, 여기 매장 들어갈 때는 옷 갈아입고 네. 점검 들어가서 사복 입고는 안 합니다. 이런 복장까지 이렇게 갖춰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위생이 중요한 곳이잖아요. 매장이. 위생을 지키려면 조리복을 다 입고 그렇게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뭘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저희가 머리고기가 네. 이렇게 들어오면 슬라이스를 이렇게 쳐서 고기가 부위가 좋아 보이게끔, 맛있어 보이잖아요. 벌써 삼겹살 같은 느낌이 나시죠? 네. 이렇게 치는 작업을 해서 매장에서 판매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풍성.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딱딱할 때 그 살얼음 살짝 있을 때 꺼내서 넣죠? 예, 다들 아침에 간 거예요? 이렇게 점검 같은 거 나오시면은 어떤 거를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재료 신선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아침에 다 작업해서 준비했는지. 왜냐하면 아무리 레시피가 뛰어나더라도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이 깨졌을 때는 그 맛이 안 나오거든요. 재료들의 신선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저희 뼈백찜이라고 해서 머릿고기랑 만두랑 전병이랑 저희 순댓국 정식처럼 나가는 편백 정식. 지금 뭐 하시려고 이렇게 준비하세요? 머릿고기 요번에 새로 레시피를 좀 바꿨는데 레시피대로 잘 바뀌어서 들어왔는지 한번 썰어가지고 한번 보려고. 직접 확인해 보시려고요? 예. 고기가 생각보다 크네요. 예, 머리가 큽니다, 돼지가. 이렇게 비계를 저희는 다 걷어내요. 비계가 없게끔. 냄새는 왜 맡아보시는 거예요? 잘 삶아진 고기는 냄새가 되게 고소합니다. 비린내가 나지 않고. 예, 비린내가 나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고소한 냄새가 나요. 한번 맡아보시겠습니까? 정말이네요. 이거 식은 거니까 비린내가 좀 날만도 한데 안 나네요. 그냥 드시는 거예요? 다 삶아진 겁니다. 네? 머릿고기는 차가웠을 때 먹는 게 더 맛있어요. 그래요? 네. 이렇게 신선도 체크를 하고 레시피 바뀐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적용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밥을 네. 좋아하다 보니까 네. 국밥집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국밥 차별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어요? 본질을 지키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레시피도 중요하지만 레시피보다는 원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최대한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머릿고기가 도축장에서 나올 때부터 저희는 본사에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신선도 체크를 하고 이동하는 차량의 온도 체크, 그 다음에 도착했을 때 바로 냉탕에 이 돼지가 온도가 높습니다. 사람 온도보다. 그래요? 네, 열이 많은 동물이라. 그래서 쉽사리 변질이 되기가 쉽거든요. 도축이 되자마자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온도를 떨어뜨려 주느냐에 대한 관건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시스템을 제가 만들었죠. 이게 손질하시는 게 머릿고기잖아요. 예. 소모되는 돼지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이 매장에서만 하루에 20마리 정도? 20마리요? 네. 와. 피디님 한번 드셔보실래요? 저는 막 그 생각했거든요. 편육이나 이런 것들 차갑게 먹잖아요. 네. 근데 그거 먹었을 때도 그 돼지 냄새가 나잖아요. 네. 근데 이 냄새가 진짜 안 나네요. 하나도 안 나죠. 어떻게 좀 이게 노하우가 좀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이거는 저희만의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요번에도 레시피를 한번 삶는 레시피를 바꿨다 그랬잖아요. 확실히 더 풍미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고기. 네, 고소하고 네. 쫄깃하고. 예, 멈춰있지 않고 고민하면서 매일 와서 체크를 하다 보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또 언뜻 아이디어가 생각날 때가 있으면 공장에다가 전화해서 요번에 삶을 때 이렇게 한번 삶아봐, 이 향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러고 이제 그렇게 적용해서 한번 보내주는 거, 제가 오늘처럼 와서 썰어보면서 직접 먹어보면 바로 답이 나오니까. 아,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네, 미리 세팅을 해놔야지 점심시간에 손님들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뭐예요, 다? 기본 세팅 해놓은 거고요. 점심시간에 손님들이 이제 많이 몰릴 때 바로바로 내드릴 수 있도록 미리 세팅해서 넣어놓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선하게 냉장고에 넣어놓는 거네요. 네, 냉장고에 넣고 뚜껑도 덮어놓고 마르지 않게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흔드니까 색이 변했네요. 아, 저 안에 저희 양념이 들어있어가지고 얼큰 수육국밥이, 양념을 세팅해놓고 위에다가 육수랑 고기만 부으면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얼큰 수육국밥 4개. 어서오세요. 네, 순댓국이 하루에 좀 어느 정도, 몇 그릇 정도 나가나요? 평일에는 한 500그릇 나가고요. 주말에는 700에서 800그릇 정도 나갑니다. 와, 진짜 많이 나가는데 그럼 하루 종일 이렇게 순댓국을 끓이시고 이렇게 내보내시는 거예요? 예, 예. 그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 제가 끓여서 손님들한테 드려서 맛있게 드시는 거 보면은 기분이 좋고요. 보람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넣는 거는 뭐예요? 들깨가루요. 들깨가루. 한 번이요. 주로 좀 어떤 손님들이 많이 찾으세요? 뭐 연령대는 다양하고요.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초등학생들도 심지어 혼자 와서 먹는 손님들. 아, 젊은 층들 많으세요. 20대, 30대 뭐 연인들이나 중년 부부들도 많이 오시고 그냥 다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번 나왔습니다. 지금 넣는 거는 사골 육수예요? 예. 번 4개 나왔습니다. 지금 자리가 다 만석이에요. 네. 손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네. 원래 항상 이렇게 만석이에요? 아, 저희 점심시간에 항상 웨이팅입니다. 매출이 좀 궁금한데. 제2 본점은 한 1억 8천 정도? 와, 마진율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오토로 거의 돌아가잖아요. 제가 네. 잠깐 왔다 가는 거기 때문에 홀 매니저, 주방 매니저 다 봉급들이 높습니다. 월급이. 그런 거 다 제하고도 세후 20한, 여기 매출로는 24% 정도 남고 있어요. 지금. 오토로 돌릴 경우는 마진율이 조금 더. 줄죠. 네. 네. 근데 같은 매출 나오는 점주님하고 저랑 수익률 차이가 한 800 정도 나요. 그러니까 점주님들이 더 많이 가져가세요. 왜냐하면 상주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상주를 못하고. 오늘 촬영해보셨는데 좀 소감이 좀 어떠실까요? 좀 어색하고 좀 쑥스럽고 그러네요. 아, 그러셨어요? 예. 카메라가 따라다니면서 저를 찍고 있으니까 네. 좀 행동하는 것도 조금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 같고. 오늘 좀 많은 것들을 좀 보여주셨는데요. 그럼 앞으로의 좀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계획이라면 저희 고향옥 좀 더 발전시키고 시스템 더 강화해서 점주님들이 좀 더 편하게 장사하실 수 있고 또 수익률은 더 크게 가져가실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우선이고요. 외식업 쪽에서 그래도 내노라 하는 회사로, 기업으로 만들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고향옥 파이팅! 팔도스토리 파이팅!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